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전북, 전남, 경남은 이 네 가지가 수요를 지금 자극을 하고 있어. 두 달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간은 뭐 예. 지금 전혀 현실하고는 맞지 않고 안녕하세요, 사다리 팀입니다. 저번에 황금 사다리라고 했는데 세 글자가 입에 착착 붙는 것 같아서 다시 사다리 TV로 바꿨습니다. 제가 원래 주말에는 업로드를 잘 안 하는데 아이가 오늘 일찍 자서 이렇게 밤에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찍어봅니다. 자다 와가지고 얼굴이 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졸려 보인다는 의견이 있는데 밤에 찍은 건 좀 대체로 좀 졸려 보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오늘 제가 찍고 싶은 건 전국 부동산 시황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상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금토리님의 블로그를 자주 보는 편이에요. 이분이 매주 주간 부동산을 예쁘게 그래픽화 시켜서 보여주시거든요. 자, 매매 상승률 탑을 찍은 데가 진주, 파주, 군산, 마산, 제천, 이천 이렇게 눈에 뜹니다. 전주도 있고 중소도시들의 활약이 많이 눈에 띄어요. 특히나 진주시 같은 경우는 창원에도 껴있고 광양 옆에 있고 뭐 거제, 김해 다 오르는데 진주시가 안 오르는 게 이상하죠. 하락률 랭킹된 건 세종, 대전 유성구가 좀 눈에 띕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에서 지인분을 2시간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전화 한 통 와서 전세 문의 하는 그거 한 통 오고 중개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아파트 완전 거래 안 되고 다시 예전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다. 정말 비과세 되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서 급급매로 그런 것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다. 당분간 하락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대전 유성구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세종이랑 대전 유성구는 맞붙어 있는 도시기도 하고 세종도 입주가 있고 유성구도 입주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부동산 때려잡는 거는 공급만 한 게 없다. 그리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만큼 오르면 이만큼 떨어지는 게 건강한 조정을 맞이하는 게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상승률도 좀 보겠습니다. 마산 한포구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오르는 거 아주 좋은 도시예요. 부산이 오르고 있고 성동구, 영등포, 강북구 이런 곳이 오르고 있네요. 전세가가. 제가 전에 찍은 영상에서 보시면 앞으로 서울은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오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유는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이냐, 전세가가 오르는데 매매가가 왜 떨어져? 서울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구랑 세종은 전세가가 같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 됐습니다. 유성구도 지금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진 게 눈에 보네요. 전국 시세 동향 보시면 서울은 매매가가 0.03까지 떨어졌어요. 대구, 대전이 이제 하락을 랭킹된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 같아요. 전북, 전남, 경남 이 세 가지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도시는 앞으로도 공급량이 없고 중소도시예요. 그동안 안 올랐어요. 전북, 전남, 경남은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수도권 시세 동향 작년 이맘때를 보면은 아주 빨개졌어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하얀색으로 많이 돌아온 걸 볼 수 있고 이미 하락하고 있는 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꼽는 거는 심리랑 꼽았죠. 심리를 흔드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기준금리도 있고 꼭대기라는 인식도 있고 뭐 앞으로 공급이 된다는 시그널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지방광역시 부산은 아직까지는 부산 거래는 진짜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대구는 하락, 광주가 오히려 지금 아주 빨갛습니다. 주요 도시 청주가 아직도 잘 오르고 있고 강원도 원주가 역시 수도권이랑 가까워서 그런가 핫하고요. 전라도도 아주 핫하고 경남권이 아주 뜨겁습니다. 경북은 이 포항과 구미가 또 대구의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포항이나 구미가 앞으로 공급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대구의 시세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기사를 좀 몇 개 띄워보겠습니다. 노원도 꺾였다. 금리가 쏘아올린 집값 하락 신호탄. 헤드라인 잘 뽑았어요. 집값 고점 인식, 대선,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 네 가지가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를 지금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산다는 거죠. DSR 규제, 뭐 규제, 대출 규제는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금리가 오르는 거는 그 예비 매수자들의 심리를 좀 얼어붙게 하는 것도 있죠. 대선도 중요한 게 사람들 생각이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뭔가 좀 정책이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부동산에 물어보면 그런 얘기도 많고요. 그 대선 후보들 공약을 보면 뭐 대출을 풀어주겠다, 뭐 용적률을 500%까지 해주겠다 이런 대선 공약들이 있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 부동산 자료인데 매매 가격이 이제 많이 안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고, 강남은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고 강북은 좀 하락세를 하고 있는 K자 모양의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도 부합 가능성, 집값이 꼭지 달했던 인식이 확인된 가운데 대선 변수,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자 관망세가 짙어진 급매물 위주로 소진된 결과 매수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이건 한국부동산원 자료인데 서울 아파트 수급 지수가 92.8까지 내려갔다. 기준금리 인상까지, 그러니까 악재가 많이 겹친 거예요. 금통위에서 이제 또 1.25%까지 올렸거든요. DSR 규제까지 들어가고 금리가 실질 금리가 4%로 올라, 실제로 주담대 이제 대출 받으시는 분들 보면 4% 중반까지 나오더라고요. 2020년 가을에 제가 주담대를 받아봤는데 그때 2.6%를 받으면서 은행원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금리를 더 싸게 줄 수 있는데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지금은 웬 말입니까? 대선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수요가 주춤하는 건 사실이죠. 신통기획, 모아주택, 오세훈표, 스피드 공급 탄력. 오세훈 시장님이 이 부동산 때려잡는 방법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재개발구에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해서 스피드 공급 주택을 하니까 수요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공급 시그널을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진짜로 공급을 하겠구나, 앞으로 좀 기다리면 서울 안에 괜찮은 입지에 공급 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수요자들이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매수를 안 하고 매도자들이 급해질 수가 있겠죠. 제가 이번 주 KB부동산 매수 우위 지수 그래프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 서울이 연보라색인데 지금 53.2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많이 매수세가 많이 줄었다. 실제 부동산에 가봐도 매수세가 다들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부동산 시황은 여기까지 봤고요. 오늘은 마곡 루에스트 생숙 3억 웃돈 반납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마곡에 롯데캐슬 루에스트라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었어요. 위치는 진짜 좋은 데 있어요. W역세권 공항철도가 있는 곳에 84, 88 이런 전용 면적 큰 거를 가지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을 했는데, 처음 분양했을 때 저도 지원했고 피가 상당히 셌었어요. 당첨만 된다면 되팔 생각이었지만 대출 규제와 침체가 이어되면서 수억 원씩 떨어졌다. 전화 한 통 받지 못하고 잔금 날짜가 다가올수록 답답할 지경. 무슨 잔금 날짜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잔금이 멀었는데. 루에스트가 저도 이게 넣어봤는데 분양가 이렇게 셌는데도 경쟁률이 6,000대 1이랬어요. 왜냐면 생숙은 양도세 규제도 좀 덜하고 전매가 더 가능하거든요. 위치가 너무 좋은 곳에 아파텔 같은 곳이 분양이 되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셌었어요. 분양 직후 3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까지 나왔다.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이유는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직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초기 계약금 10%만 있으면 돼요. 근데 무슨 잔금 날짜가 다가올수록 무슨 가생이 답답하다는지 모르겠어요. 중도금 대출도 안 했는데. 고강도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압박의 매물 증가.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대출 규제를 했지만 이거는 DSR 규제랑은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자체 중도금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무이자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지. 부동산 분위기가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는 거지. 전용 면적 111제곱미터는 분양가보다 떨어진 19억 5천만 원 매물이다. 그러니까 마피라는 거죠. 마피. 두 달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진짜 사고 싶어가지고 네이버에 한번 매물을 찾아봤어요. 랭킹 순으로 볼게요. P 6,000, 9,000, 5,000, 6,500. 이것도 7사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좀 작은 사이즈가 좀 P가 좀 싸거든요. 면적 순으로 볼게요. 전용 88,
P9000, 9000. 이 전용 큰 거는 매물 있지도 않아요. 지금 이미 거래가 됐는지 몰라도. 제일 싼 게 P9000이래요. 저층이나 가야 7000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초초금매. 이거 전화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있는 매물인데 초초금매가 P7000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직접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마곡 네. 로에스트 네. 84짜리 매물 보고 연락드리는데요. 아, 네. 네네. 그거는 지금 그 네. 사모님이 파신다고 하셨다가 손님을 댔더니 네. 가격을 변경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예. 근데 뭐 기사 보니까 뭐 마피도 있다 이러는데 실제로 있나요? 저희가 아는 한은 마피, 무피 이런 건 없어요. 아, 기사는 뭐 예. 지금 전혀 현실하고는 맞지 않고요. 아. 지금도 호가는 2억짜리들도 있고 네. 지금 급하신 네. 분들이 네, 이제 네. 9천까지 괜찮은 물건 떨어뜨려 놓은 게 있어요. 자, 어떠세요? 이 기사랑 많이 다르죠? 현장 분위기가. 기사랑 팩트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었는데 현재 중도금 대출을 앞두고 있어요. 2월 달에 자설을 한다고 하고 또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소유주 50% 정도가 이미 서류를 걷고 있대요. 건축 승인도 나기 전에 자기들이 용도 변경을 하겠다.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랑은 다르게 마피는 없었고요. 전용 84나 88도 피 이제 한 9천 정도는 줘야지 거래가 가능하더라고요. 뭐 이게 싼지 안 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따져봐야겠지만 그래도 관심은 두고 있어야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DSR 규제 때문에 투자할 데도 없는데 여기는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니까 DSR 규제도 피해가고 한 개의 투자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기사를 보실 때 팩트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관심이 있으면 진짜로 그 떨어진 실거래가에 거래가 됐는지 진짜로 그런 매물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진짜로 오피스텔 현장에서 그런지 한번 중개사님들한테 전화를 돌려보는 거를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전국 부동산이 얼어붙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그리고 대선 등이 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표 공급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고 있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마곡 루에스트 분위기가 많이 죽었다. 비주택, 오피스텔, 투자주의보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이런 기사가 떴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게끔 항상 중개사님들한테 전화를 돌려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살 생각이 없더라도 부동산에 전화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그럼 그런 곳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도 발견되기도 하고 또 모르던 지식도 얻게 됩니다. 2022년이 밝았는데 이제 투자할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은 투자처나 괜찮은 거 있으면 댓글로도 저도 좀 알려주세요. 같이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작게 말했는데 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영상을 보면은 너무 눈이 졸려 보이더라고요. 성형 수술을 할까 여기를 이렇게 올리는 수술을 할까 고민도 그런 것도 알아봤는데 그냥 살이나 좀 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 1000명 넘었으니까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